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솔의 권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익 네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일반 기계기사 4회 때 자주 출제가 되는 수익 네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기실무책 있잖아요. 사부님이 집필한 실기실무책 2번 개정판이죠. VER 버전의 20에 추가되어 있는 수익 네버고요. 사부님 뭐 상세하게 책에 분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우리 여러분들 책에 있는 우리가 도면집이나 실기실무책에 있는 도면 부분에 있는 요동장치 있잖아요. 요동장치의 형제뻘이야. 동생뻘인데 요동장치가 난이도가 좀 높고 수익 레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두 개가 출제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도면학습을 제대로 안 했거나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그냥 포기하고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실격을 많이 당하지. 그래서 마지막 회차인 일반 기획기사 마지막 회차에는 꼭 이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해서 사부님과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책에 있는 도면이니까 사부님이 도면 작성을 과제 도면과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죠. 사부님 이제 분석을 쭉 이렇게 해놨죠. 이런 형태가 1번이다라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투상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측면도가 있는데, 사부님은 여기에서는 측면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정면도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항상 길이하고, 길이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거 h에 대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측면도에 대해서 평면도에 대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역시 길이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폭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옵니까? 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길이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거, 폭에 대한 것이 있으면은 물건을 모두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길이에 대한 거, 높이에 대한 거, 형상이죠. 형상과 치수, 그 다음에 폭에 대한 게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부품의 형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수를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측면도가 있고 측면도하고는 많이 평면도하고는 중복이 되죠. 측면도라는 것은 높이에 대한 것, 즉 정면도의 높이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의 폭에 대한 걸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평면도와 정면도만 가지고도 측면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 사부님이 요것만 선택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라운드들이 돌아가 있잖아. 그죠? 여기 위에 이렇게 라운드들이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 라운드들은 이 측면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안 보인다는 얘기요. 그래서 굳이 측면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봐주고 여기 같은 볼트에 대한 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모두 나와 있고, 그죠? 46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예. 여기에 대한 46에 대한 치수들 나와 있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키옴에 대해서는 키옴의 깊이를 바로 여기다 표기를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도는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좋은 도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상법을 익히게 되는데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투상도를 그릴 때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하도록 도면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좋은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좋은 도면이라는 것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투상도. 알겠죠? 꼭 필요한 투상도만 펼치고 불필요한 투상도를 펼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돌고 그러면 여기서 측면도를 그려. 근데 여기서 막상 치수 기입할 건 많지가 않다는 얘기지. 기껏해야 여기하고 평면도에서 표시한 폭에 대한 치수들을 좀 분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면도의 높이에 대해서 좀 분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해도 좋다. 좋은 도면이라는 건 사부님 이제 수업에도 말씀 투상법에 대해서도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아셨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치수기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치수기입은 당연히 뭐 길이에 대한 치수들도 이렇게 다 물건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무엇보다 이제 구멍의 위치에 대한 치수들 명확히. 구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호칭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호칭, 정확한 이 구멍에 대한 호칭에 대한 치수 나와 있죠. 구멍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수를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에 대한 위치에 대한 치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 봐. 이 구멍은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느 위치에 있는가,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가, 요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멍들이 여기하고 이 구멍들하고 좀 서로 여기 부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 근데 이 구멍의 위치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한다,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다, 아무 생각 없이. 요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 그제? 여기하고는 좀 관련이 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구멍의 위치를 좀 표시해 줘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전체 길이에 대한 거,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폭에 대한 치수를 또 좀 잘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실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모님이 새로운 기호를 적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했죠. 새로운 기호를 적용을 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인벤터리에서 제공되는 이제 기호들인데, 여기 보면은 2-파이가 M49 호칭이 M49 거기에 따른 깊이는 여기서 요 깊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가 이제 8mm다라는 것을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키움도 마찬가지죠. 요건 이제 깊이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키움의 깊이가 3.5mm다라는 얘기죠. 굳이 여기에 대한 투상도를 따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렇게 표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뭐 잘된 표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덮개잖아. 덮개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멍의 위치들, 뭐 전체 폭에 대한 거, 전체 길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구멍의 위치들, 구멍의 치수가 나와 있죠. 4-5.5mm 5.5 드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운터 보호란 얘기죠. 카운터 보호라는 표기예요. 기호예요. 기호. KS 기호이고 IS 표준이도 하고 기호이고, 거기에 따른 지름이 10mm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깊이가 5.7mm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할 때 기입이 D 클릭해서 이게 10mm이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게 5.7mm라는 얘기야. 여기는 당연히 치수가 5.5mm고, 요건 우리가 그 사부님 이제 수업할 때, 인벤터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죠. 소켓 헤드 캡스크류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립하기에 대해서는 KS 규격에는 아직까지는 제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ISO 표준에는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KS가 ISO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에 자립하기 규격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이미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정되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구멍 치수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여 자립하기 ISO 표준에서 제공하는 자립하기에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762 ISO 표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될 ISO 표준은 여러분들은 인벤터리에서 작업하면은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수업에서도 이미 사부님이 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친구죠. 이 친구가 이제 서포터, 이 친구도 이제 덮개지. 서포터 여기가 되겠구만. 그치? 요 친구가 되겠구만. 요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서는 요런 위치에 대한 치수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지. 투상도에서는 뭐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지.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이 2번이지. 링크. 여기에서는 여기 부분이 이게 둥글잖아. 둥근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9란 얘기지. 9. 그렇게 S파이가 들어가야 되겠지. S파이 10mm가 들어간다라는 거 뭐 명심하겠고, 여기 이제 네모란 얘기는 여기도 6mm이고 여기도 6mm다.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지. 여기도 6mm이고 여기도 6mm다라는 얘기지.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 다른 거 뭐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핀도 마찬가지. 요 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지. 이런 부분들의 선은 면이 평면이다라는 표시지. 가는 선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계 제도의 기본이에요. 기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점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KS 규격 표준에 준해서 기계 제도의 기본을 지키면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첫 번째가 선이죠. 선. 기계 제도의 기본은 용도에 따른 선의 굵기예요.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선의 굵기가 제대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벤터에서 2D를 작성을 할 때는 사부님이 그 설정 수업에서 알려준 대로 하게 되면은 선 굵기에 대해서는 거의 틀릴 일이 없지. 근데 기계제도 2D 수업을 듣는 친구들, 즉 CAD에서 오토캐드에서 2D를 마무리하는 친구들은 선 색상에다가 굵기를 나중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게 좀 선 색상이 틀리면 결국은 굵기가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간과해서 도면을 작성한 친구들이 좀 많다라는 것. 이것은 점수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아무리 뭐 도면을 잘 그려도 선 굵기가 몇 군데 틀려버리면 점수가 확 깎여본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기계 제도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도면 배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면 배치 알겠죠? 도면 배치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평균 점수 50점 만점에서 30점대 35점을 좀 맞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갖죠. 기본만 잘해도,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기본만 잘 하게 되면은 평균 점수 35점은 그냥 맞을 수가 있어. 사부님의 교육 목표가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평균 점수 이상 40점대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사부님의 교육 목표지. 늘 얘기를 하잖아, 수업 중에. 그래서 40점대를 맞으려면은 이 기본기를 넘어서 투상 배치라든가, 이게 내가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투상 배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면 보고 그냥 쭉쭉쭉 그리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도면 보고 그냥 쭉 그린 거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투상도를 배치를 하고, 왜 필요한 투상도인가, 왜 이 친구가 필요한가, 왜 이 측면도가 불필요한가, 왜 이 친구가 필요한데 왜 이 친구가 필요한지를 내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치수기입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치수기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끼어 맞춤 공차도 어디가 어떤 끼어 맞춤이 왜 H7인지 왜 H6인지 요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기하 공차는 하나도 기입 안 하면 실격, 기입한다 틀린다 그러면 감점이지. 기하 공차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왜 여가 직각도인지, 왜 평행도이고 여가 직각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 모르면은 기입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은 사부님의 첨삭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상을 시켜야 하는데, 보통 이제 첨삭지도가 뭐 5회 미만은
기본기를 좀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5회 이상이지 3회 정도가 되는 것이 최근 여러분들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3회 이상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사부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표면 거칠기, 끼어 맞춤, 기하 공차 요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부님이 다루지. 이게 첨삭 지도도 역시 이제 난이도별로 회차별로 해가지고 다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 그룹별로 첨삭 지도를 그룹이지. 아따 참말로 진짜 그룹별로 첨삭 지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면을 보고도 눈으로 읽는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다양한 도면을 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작 한 장의 도면을 그리는데 다른 친구들 다른 내가 지금 뭐 좀 잘하는 그룹이 있단 말이야. 다른 친구들의 도면들을 볼 것 같으면 눈으로 익히는 거지. 그게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거지. 예,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사부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점수 40점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치수기비라든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실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을 작성을 해야만이 40점대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첨삭지를 좀 조금 더 받고 좀 한 친구들을 볼 것 같으면 다솔에서는 웬만하면 다 45점대를 받아. 그리고 뭐 기하공차 모르고 뭐 해도 첨삭지도 5회를 받기 시작하면 5회 이상 받기 시작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첨삭 기하공차를 이렇게 넣고 있는 자기 분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고 수익 내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4회 저승사자야. 요동장치와 함께.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